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신민호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TK 민심을 확인한 99차 대구 태극기 집회로 대역전이 시작됐다. 지난 22일 태극기 집회는 대구 시민들의 많은 호응으로 분위기를 대역전시켰습니다. 동대구역과 한일극장 앞에서 개최된 99차 태극기 집회는 그야말로 분노한 대구 경북의 민심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사기 불법 탄핵에 대한 대구 경북민의 저항과 1년 8개월 만에 붕괴된 경제 참사에 대한 분노에 치를 떠는 민심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성시장 앞에서 태극기 국민의 행진에 호응하고 손을 흔들어주는 시장 상인들과 대구 시민의 모습은 자영업자의 어려운 모습을 대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칠성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조원진 대표는 같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22일 청년들의 중심거리인 대구 동성로에 1만 명의 군중의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보수우파 성지 대구에서 불법 탄핵을 동조하고 보수를 분열시키고 죄 없는 대통령 등의 칼을 꽂은 배신자 유승민과 김무성은 정계를 떠나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배신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하고 보수 정치인으로 있는 한 보수우파 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불인데도 못해 민간인 사찰까지 감행한 문재인 정권은 탄핵감.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은 문재인 씨가 과거 자신의 발언대로라면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찰한 민간인 목록을 보면 민간 기업, 언론사, 야당 정치인, 대학 교수, 경제혁신센터장 등 광범위하고 그 숫자가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문제는 여당 핵심 실세에 대한 감찰은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 지지율은 하루가 멀다고 곤두박질 치고 있고 1년 7개월 만에 문재인 씨를 부정하는 세력이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를 맞이했습니다. 45~6%의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실제 지지율은 10% 더 낮다고 봐야 합니다. 고용, 투자 등 경제 지표는 빨간불이 온통 켜졌고 국민들은 문재인 씨에게 제발 그냥 놔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손을 대면 될수록 문제가 생기는 문재인 씨의 정책에 정면으로 싸울 것입니다. 이 정권의 핵심 정책이라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고용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태극기 집회에서 만나는 거리의 서민들은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우리 자식 직장 좀 구해달라고 울먹이고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 친북 좌파 세력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적폐청산 완장을 차고 온통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는 좌파 독재 정권을 적폐로 규정했고 대규모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 씨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문재인 씨가 TV에 나오면 TV를 끄고 문재인 씨를 옹호하는 연예인들만 봐도 치를 떠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문재인 씨는 국민 눈밖에 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불행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만 남아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다가오는 12월 29일 100차 태극기 집회에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석방과 문재인 씨 정권의 즉각적 퇴진을 위한 대국민 선언문을 만천하에 낭독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문재인 씨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무슨 의미인가? 대한애국당이 옳았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 북핵 폐기 없는 가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을 내고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것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인식 탓이라고 했습니다. 또 6.12 조미 공동성명에는 분명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되어 있지 북 비핵화라는 문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며
미국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꿔놓음으로써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이 주장했던 북핵쇼인 문재인과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혈맹인 미국도 속였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주장했던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CVID 핵폐기와는 다른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한애국당은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직후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고 가짜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5월 27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가진 2차 남북 정상회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조평통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씨와 김정은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간 것입니까? 조평통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청와대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지난 10월 유럽 순방기간 동안 유럽 정상들을 만나서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비핵화는 북한 핵포기와 같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왔고 현지 시각 21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흔들림 없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가 미국의 비핵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북한의 비핵화 합의 없이 사실상 NLL을 포기한 남북 간 군사 합의를 저지르고 전방 GP를 없애고 임진강 근처 철책선을 없애고 우리 공군 비행기가 전방에서 휴전선 지역을 감시하지 못하게 정찰 감시를 제한했으며 한미 군사 훈련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 씨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북한 스스로가 비핵화, 북핵 폐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군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씨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 김정은의 안전이 김정은 체제의 보호가 중요한 것입니까? 미국의 제재 면제를 받아내서 억지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폐기가 전제되어야지 모든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 전제하에 군사 합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면적으로 북핵 폐기를 부정합니다. 이미 북한 김정은은 자신들이 얻고자 했던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없앴고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제재가 상당히 약화되는 등 얻을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23일 오후 2시 김정은 찬양 논란이 일고 있는 백두칭송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 모여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행진하는 모습을 얻은 것입니까? 이제 문재인 씨는 이실직고하고 국민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씨하고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말이 서로 다른 것인지 문재인 씨가 알고 국민을 속인 것인지 이제는 솔직한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민노총에 밀려난 서민 자영업자 문재인 정권 용서치 않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1204곳 중 17%가 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업원을 줄인 204개 업체의 평균 감소 인원은 1.34명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현재 고용 규모가 평균 1.87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3명 중 1명이 직장을 떠난 셈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가장 잘 나가는 집단이 바로 민주노총 세력들이고 다음이 전교조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받은 사탕과 선물은 최저임금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52시간 근무제 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서민과 자영업자는 폐업과 실업, 가정경제 파탄 등을 받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준 문재인 씨의 선물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상승해 시간당 8,350원이 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유급 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최저임금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차관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 대부분의 최저임금이 1만 20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영세 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20-30%가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하게 하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하고 유급휴일에 대한 최저임금 시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급휴일에 대한 최저임금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것입니다. 대한애국당은 경고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시행을 연기해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에 대한 최저임금 시행령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반문연대라는 배신자 연대로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려 했던 김무성과 탄핵 실적. 반문연대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반문연대가 가짜연대고 불의의 연대고 배신자 연대, 탄핵파들을 사면하기 위한 연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김무성 의원이 도가 지나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억울합니까? 634일째 감옥에 가 계신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33년형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김무성 의원이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억울합니까? 국민들을 더 이상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살아나는 길은 김무성을 비롯한 유승민, 정진석, 이해운, 김성태, 권성동, 하태경과 같은 탄핵 실적이 정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정치를 떠나면 반문연대가 아니라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정치인 몇 사람이 정치를 이끌어가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대착오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탄핵 실적이 정치를 떠나는 것이 보수 정당을 살리는 길이고 보수 대통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2017년 12월 24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